네, 반갑습니다. 대천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기술 시간이 돌아왔네요. 온라인 학습인데 여러분들 수업 잘 듣고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태풍이 온다니까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건설 기술의 발달 과정 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 건설 기술의 발달 전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건설 기술의 발달 전망에 대해서 다 배워보고, 근데 한 시간이 더 남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자연재해 중에 가장 큰 뭐가 있죠? 그렇죠. 요즘 태풍도 많지만 이 태풍보다 건설 기술에 가장 힘든 지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 수업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아니지만 여튼 건설 기술의 발달 전망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선생님과 알아볼 거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건설 기술의 발달 전망이었습니다. 건설 기술의 발달 전망은 총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건 5가지 정도. 이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벌써 실용화 보편화돼서 사용화되고 있는 것들 2가지. 아직 달 거주지와 휘어지는 콘크리트도 많이 쓰고 있긴 해요. 근데 휘어지는 콘크리트를 많이 쓰면 그 안에 철근 때문에 아직 실용화 보편화돼서 이걸로 건축 구조물을 만들고 있진 않고요. 스스로 균열을 회복하는 콘크리트도 역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2가지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줘 봤자 뭐 그냥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는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지금 고무줄처럼 이렇게 말캉말캉 휘어진다는 건 아니고 조금 인성과 연성이 조금 생긴 콘크리트고 이거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 이렇게 때리는 근데 막 콘크리트가 이렇게 파손됐다. 파손돼서 사각형 콘크리트가 뭐 이렇게 됐는데 요만큼이 새로 생긴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짝 금이 갔을 때 자생적으로 붙는다는 뜻인데 뭐 여러분들이 봐봤자 구분이 안 돼서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라는 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3D 프린터를 이용해 달 거주지 아직까지 우리가 달에 가서 살 수는 없지만 이런 달 거주지를 제작할 예정이라는 것까지. 하지만 이 2개는 다음 장에서 사진으로 보여줄 테니까 한번 같이 보자고요. 알겠죠? 자, 초고층 인텔리전트 빌딩입니다. 이게 이젠 건설 기술의 최고봉인 거예요. 지금 부르즈 칼리파 저번 시간에도 한번 배웠었죠? 이게 지금 두바이에 존재하는 거. 이게 163층이래요. 아,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건물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면 이 정도 건물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초고층 빌딩 뭐 우리나라도 뭐 63 빌딩이라든지 롯데타워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3D 프린터를 이용한 건설하는 집입니다. 이거를 제작한 곳은 지금 중국인데, 요러한 엄청 큰 3D 프린터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진짜 커요. 이 집만한 거. 그걸로 실제 3D 프린터처럼 이렇게 이러한 재질의 이게 재질이 지금 실리콘과 신소재 예전에 배웠던 거 있죠? 뭐,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신소재들은 아니고, 뭐, 이제 건축 구조물에 사용하는 다양한 신소재들을 섞어서 만들어서 쏴서 만든 건데,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보다 뭐, 경도나, 강도나, 뭐, 훨씬 월등하게 좋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집의 외관을 만들 수 있는 건설 기술이 등장을 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앞에 선생님과 함께 지금 건설 구조물의
건축 기술의 발달 전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축에도 유행이 있고 패러다임이 항상 변하니까 이젠 초고층 빌딩까지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뀌겠어. 이젠 조금 더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을 수 있는 건축 구조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역사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결합을 한 겁니다. 바로 메트로 파라솔이라는 건데, 왜 이게 지금 이게 메트로 파라솔이라는 건축 구조물이에요. 건축 구조물. 건축 구조물인데, 자, 이게 왜 역사적 사실과 결합이 된 거냐? 그걸 보면은 지금 이걸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예전 로마 시대, 로마 시대의 유적지가 있던 장소인데 그 위에다가 현대 건축 구조물을 설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보통 유적지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뭐 하기 바쁘죠? 그렇죠. 보존하기 바빠요. 이거를 꼭 남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황무지로 냅두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을 부셔서 우리도 여기다 성 같은 건물을 지어서 탁 트인 도시, 전경을 한번 즐겨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건축 구조물들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유물들을 그냥 놔둬서 버리고 계속 보존만 하지 말고 현재에 존재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 역사를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거 역사와 도시를 합치는 건축 구조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다? 그게 거의 최초인 메트로폴 파라솔이라는 건축 구조물이라고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냥 건설 구조물들을 만드면 안 돼요. 왜냐? 우리 건설 구조물들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우리의 주거, 안전. 이 주거는 뭐가 보장이 돼야 되죠? 그렇죠. 안전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새 태풍 많이 오잖아요. 태풍은 뭐랑 같이 오죠? 그렇죠. 폭우. 그렇죠. 그리고 폭우는 오래 오면 장마가 되고 요새 장마로 피해 본 사람 많잖아요. 2020년 8월에도 장마로 인해 피해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재해에 대비한 설계를 가장 거의 최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잘해놓은 데가 이젠 미국 뉴욕시 헌터스 포인트 사우스 공원이라는 건데 여기는 비가 오면 공원이 바로 밑으로 팍 꺼져서 공원 위로 물이 안 차게 해요. 그런데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이게 사진이 뭐냐면 한강이에요. 이번 8월 달에 장마로 인해 한강에 물이 갈렸는데 이 봐봐요. 편의점 보이시죠? 편의점이 물에 떠 있습니다. 홍수에 대비해서 이 비가 많이 오면 이 편의점은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건축 구조물을 설계를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재해를 대비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증거고 그거에 대한 효과입니다. 아시겠죠? 이젠 건설 구조물들을 만들 때 뭐에 대비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재해에 대비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꼭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재해 대비한 설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젠 극한의 장소예요. 극한의 장소. 극한의 장소는 뭐죠? 그렇죠. 사람이 살기 좋다 싶다? 그렇죠. 살기 어렵다. 그러한 장소에서 생존하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젠 남극 기지 같은 경우인데, 이제 남극 기지 같은 거 기후 같은 걸 영향을 많이 연구를 하겠죠. 그런데 이런데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바로 폭설.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건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 눈에 묻혀버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건축 구조물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발 보이시죠? 다리가 이렇게 쭉쭉 길어집니다. 쭉쭉 뽑혀서 이 건축 구조물들이 다리의 높이 조절이 되니까 폭설이 내렸을 때 가라앉힐까요? 안 가라앉힐까요? 그렇죠. 안 묻히겠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아시겠죠? 이거는 근데 극한의 장소니까 어떻게 보면 쟤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아시겠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젠 네 번째로는 하이파이라는 거예요. 하이파이. 하이파이브랑 뭐 말이 비슷하니까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건데 지금 그림인데 버섯이에요, 버섯. 음. 이젠 버섯으로 벽돌을 만든 거예요, 벽돌. 이젠 바이오 기술이겠죠. 바이오 기술. 이젠 버섯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실내를 보면 그냥 쌓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돌은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우리가 인공적으로 막 딱딱하게 만든 돌을 콘크리트라고 부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러한 자연에 존재하는 돌이나 콘크리트가 아닌 생명, 어, 생명체로 이러한 생명체를 사용해서 돌보다 단단한 물질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버섯으로 만든 벽돌이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다? 그렇죠. 하이파이. 근데 이러한 하이파이로 건축 구조물을 만들어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벌써 건설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젠 빌딩을 하루 만에 지을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하루는 아니지만, 자, 중국에서 T30이라는 호텔을 2주 만에 완공을 했어요. T30은 말 그대로 30층짜리, 3층짜리 빌딩인데, 지금, 근데 중국은 믿을 수가 없는 게 중국의 기술력은 대단해요. 여러분 쌀 아시죠? 쌀 한 톨 한 톨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놈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하수도, 하수, 똥물을 정제해서 기름으로 만듭니다. 근데 심지어 식용으로. 이런 놈들이 2주 만에 30층짜리 건물. 그런데 지진에 견디는 성질도 현재 건설 기술에 비해 5배나 좋다. 이참 신빙성은 없지만 여튼 만들었다는 거. 중국이 만들어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여튼 건설 기술이 2주 만에 30층짜리 호텔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초고속화되었다. 되었다. 아시겠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건설 기술은 엄청나게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우리 생활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보시면 인텔리전트 빌딩 뭐가 있죠? 그렇죠, 롯데타워. 입장료도 비싸고 거기 위에 뭐 사다리 다리 생겼다는데 그 다리 타는 것도 뭐 체험하는데 15만 원인가? 뭐 건설 기술할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만큼 돈을 받기 위해서 지은 거겠지만 이러한 건설 기술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적용되고 발달이 되고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벌써 마지막 장이네요. 선생님과 오늘 영상도 굉장히 짧네요. 10몇 분밖에 안 되네. 그래도 선생님이 짧게 영상을 찍고 있어도 여러분 꼭 끝까지 다 들어주셔야 돼요. 마지막 문제만 푸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건설 기술은 무엇일까요? 버섯벽돌, 버섯벽돌. 방금 전에 아까 들어본 것 같은데, 벽돌. 벽돌은 그냥 자연에서 존재하는데, 버섯으로 만들었다네요. 버섯 만든 것으로 더운 공기를 꼭대기로 이끌어 올려 내보내면서 열을 식힐 수 있도록 설계된 건설 기술이 있다고 하네요. 뭘까요? 앞에서 다 배웠으니까 꼭 정답을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안녕.